선진국 탈락이 임박했다. 몰락전 중국 청나라 말기 같다.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해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는 혹독한 경고음들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뒤 나온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장기 침체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합니다. 매일 아침 수만 명의 샐러리맨들이 쏟아져 나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은 도쿄 시나가와역입니다.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위기를 알리는 내부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정체. 1990년대 버블 붕괴 뒤 잃어버린 10년이 이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립니다. 침체를 거듭하면서 20년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02배가 늘어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낮은 생산성 탓에 구매력을 나타내는 평균 임금은 3만 달러대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가 늘어 일본의 86% 수준까지 높아졌고 평균 임금은 4만 달러대로 이미 2015년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국가 경쟁력에선 한국 23위, 일본 31위, 디지털 기술과 전자정부 순위는 격차가 더 두드러집니다. 2040년까지 성장 전망도 일본은 연평균 1.1%, 한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칠 걸로 예측됐습니다. 1人当たり GDP で韓国の数字が日本をどんどん上回っていく。その結果ですね、GDP そのものについても韓国の数字が日本に近づいていく。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이미 중진국이 되고 있고 개도국이 될지 모른다며 일본의 몰락을 경고했고 학계에선 주요 선진국 모임인 G7에 일본 대신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 없다. 중국 청나라 말기와 비슷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エリートがなんか今のままでいいんだって思うってそれ慎重末期ですね。いや変えなくていいんだと言ってたし何も行動しなかったからですよね.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우편과 팩스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행정은 일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저출산 고령화, 과다한 국가부채,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복지 비용 등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문제는 머지않아 한국도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에서 반면 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런 안전자산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엔화에 전에 없던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당 115엔 안팎이던 엔화가 118엔을 넘는 엔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 원화보다 더 많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과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급변 사태 때마다 수요가 몰려 엔고가 됐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엔화의 안전자산 신화가 깨진 겁니다. 特に最近の円安の進行を含め、為替市場の動向や日本経済への影響をしっかりと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적자.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누적된 무역 적자가 30조 엔이 넘는 데다 올 1월엔 1조 1,800억 엔, 1985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은 오르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후 원유를 비롯한 자원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유 자산의 변화도 원인입니다. 일본은 335조 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 국가라서 유사시 해외 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들였는데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식이나 채권 등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커져 곧바로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 제로금리인 엔화로 고금리 외화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거래도 저금리인 달러 캐리로 대체되면서 엔화가 필요 없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日本円を安全資産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た最大の理由であるこの需給環境というものが根本的に最近変わってんじゃないのかっていう声が多くなっていると。 이런데도 일본은 어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경제의 약점이 드러난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처럼 수출 중심 경제에 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결코 남의 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로 돈줄이 막히면서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은 모두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7천억 원가량입니다. 절반 가까운 20억 달러는 당장 다음 달이 만기입니다.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 중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이 120억 달러에 불과한 걸로 추산이 된다지만 어쨌든 이걸로 47억 달러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러시아 정부의 해외 채무 상환을 위한 금융거래가 5월 25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된 러시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government debt is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total Russian debt. The bulk is corporate. 지난해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서학개미 대신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중학개미가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 압박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지난 9일 기준 우량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10.2%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614억 달러로 9.4% 감소했습니다. 시장 부진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투자금을 줄인 겁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홍콩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는 높아졌습니다. 따뜻합니까?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않고서.